1, 2층 없이 3층을 올리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게 자소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소서가 없죠. 오늘은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신 현건우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이거는 학생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수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량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본인이 그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자기가 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전반적으로 그 생기부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돼요. 요즘 학생들 챙길 거 너무 많아요. 내신 챙겨야죠. 그리고 논술 챙겨야죠. 그 다음에 또 생기부도 챙겨야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까지 다 챙겨야 돼요. 학생들 스스로 역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행위 자체는 체르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챙겨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컨설턴트와 일반 선생님들 간의 차이점은 각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만의 성공 공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학교의 공식에서 벗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일례로 작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은 외고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서 내신이 6점 중반대.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한 서울여대 정도 가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보통 그 학교에서 내신 6점 중반 정도면 그냥 서울여대를 가기 때문이에요. 그 학생이 어떤 진로를 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 생기부에 무엇이 적혔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등급이더라도 되게 입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보냈던 그 입시 결과 때문에 거기에 매여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전문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정말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봐요. 이 학생이 정말 좋은 어떤 학생인지,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어울리는 학생인지, 그리고 이 학생이 왜 좋은 학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게 입시 전략을 수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기를 보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3 올라가서 막 하는데 우리 아이 어떻게 좀 컨설팅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일단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1학년 때 기반 잡고 2학년 때 그 위에 올리고 3학년 때 이제 활용 점정을 딱 찍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 1단계, 2단계가 없이 1, 2층 없이 3층을 올리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게 자소서가 있었어요. 자소서로 성냥 대비에다가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기둥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젠 자소서가 없죠. 1, 2층이 그러면 없으면 1, 2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끝에.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기반부터 같이 쌓아 나간다.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 내신이 나중에 잘 안 나온다, 3점 중반, 4점 중반 나온다 해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분하다 싶은 대학도 갈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그 연대 간 학생, 그 학생이 1.8 정도였어요. 그 학교 옆 학교에 똑같이 1.8 받은 학생은 얘는 건대를 갔어요. 1.8을 받았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과 전교 4등이었고요. 원래 의류학과랑 그리고 그 경영학과 이렇게 두 개를 노리면서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을 제가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 만났어요. 2학년 때까지 이 학생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류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에코백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의류 산업 전반적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탐구가 끝이었고요. ESG 경영 같은 경우에도 그냥 ESG 경영이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2학년 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3학년 때 이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본 것은 물론 내신이 좋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의류 키워드랑 그리고 ESG 경영 키워드랑 그리고 이 학생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NFT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한다면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이것을 섞어가지고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 의류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생기부 관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해가지고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산업이에요. 그쵸? 옷은 우리가 빨개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옷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오프라인에서 이런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의류로 친환경 의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하는 것이 다 친환경 의류예요. 그쵸? 근데 아마 의류학과를 가는 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들 중에 98명은 친환경 의류를 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두의 스토리가 되지 그 학생만의 스토리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어떤 기업을 하나 추천을 해주고 그 기업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할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이 기업은 그냥 전체 의류 공정 자체 중에서 비효율성을 디지털 디자인으로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였는데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은 오프라인에서도 나는 단순히 친환경 의류 이쪽으로 친환경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반적인 공정 자체를 최적화함에 따라 가지고 의류 산업의 친환경 혁신을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 학생이 연대라든가 아니면 성대라든가 의류학과에 합격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급이다, 고급 서비스다, 고액 서비스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유별난 서비스가 아니라 국어 듣고 영어 듣고 수학 듣고 부족한 과목들을 하나씩 학원에서 채워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과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기부 준비가 빠듯하면 그러면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기부 준비를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헷갈리면 그러면 그때도 컨설팅을 한번 받을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컨설팅은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